빠르게 살 빼고 싶다면 레몬을 이 타이밍에 이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굶고 운동 열심히 해도 빠지지 않던 살들이 이걸 알고 나서부터 요요 없이 뱃살이 쭉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레몬을 단순히 슬라이스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즙으로 짜서 식사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레몬을 즙으로 짜서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속 쓰리신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까지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레몬을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유기농 레몬을 하나 사가지고 반을 갈라서 우리 즙 짜는 거 있죠. 그걸로 갓 짜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첨가물도 없고 짜서 바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겠죠. 근데 레몬은 농약이랑 왁스가 많이 남는 과일이기 때문에 유기농이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고 세척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먹기 굉장히 번거롭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유지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기농 레몬을 왕창 다 짜놓고 농축해놓은 이런 레몬즙을 하나 사가지고 쉽게 따라서 먹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이 따뜻한 물 한 잔에다가 한 스푼 레몬수를 타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레몬즙을 한 10에서 15ml 정도? 대략 한 큰 수저 한 스푼을 넣어서 섞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이게 속 쓰리거나 처음이라 낯선 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 꿀팁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슬라이스해서 그냥 물에 담궈서 편하게 먹으면 되지 왜 즙으로 된 걸로 먹어야 될까요? 이 슬라이스는 향이나 수용성 비타민은 우러날 수 있는데 지방을 태울 때 꼭 필요한 성분들을 이 레몬으로부터 얻으려면 즙으로 짜야지만 비타민C나 구연산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이렇게 먹으면 지방 분해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 레몬을 먹으면 왜 지방이 잘 탈까요? 왜냐면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지방산을 분해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몸속에 있던 지방이 창고에 갇혀버려서 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죠? 그냥 그러면 비타민C 영양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레몬에는 비타민C 말고도 구연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을 분해할 때 꼭 필요한 담즙이라는 소화에 자극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 담즙이라는 거는 지방을 녹이는 세제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와야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었던 버터나 고기, 오일들이 잘 분해가 되고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고 가스가 차고 그 독소들이 온몸에 퍼지면서 내 피부 트러블로까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려면 비타민C도 필요하지만 구연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미네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영양제를 하나 딱 먹는다고 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양제도 물론 좋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그 다음에 그게 갖춰졌을 때 영양제를 챙겨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건지. 물론 다 가능해요.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식후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식후에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식후에 굉장히 피곤하고 여드름도 잘 생기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빵이랑 레몬수를 같이 먹었더니 30%나 혈당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도 계속 졸리고 뭔가 먹고 싶고 계속 끊임없이 디저트가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몬수 한 컵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소화시키려는 소화액들 있죠. 위산 분비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 그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음식이 잘 소화가 되고 더부룩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외출할 때 텀블러에다가 이 레몬수 한 스푼 넣어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고 만약에 시간 없거나 못 챙기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스틱으로 된 레몬수를 가방에다가 2개 정도는 꼭 가지고 다녀요. 밖에서 외식할 때도 식후에 먹어주는 거랑 안 먹어주는 거랑 굉장히 몸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처음 시도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점심 직후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컵 드셔보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레몬즙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인데 먹어도 되나요? 위산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위산이 부족해서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위산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희석해서 꼭 식후에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수를 5ml 정도, 절반 정도만 줄여서 물 양을 150에서 200ml가 아니라 300ml 정도로 한번 늘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방법은 소금을 같이 타서 드셔보세요. 나트륨이 속쓰림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셔도 효과는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부터 시도해보시고, 근데 역시나 시중에 첨가물 가득하고 방부제, 산화 방지제, 공약 잔뜩 든 레몬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드셔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염증은 곧 다이어트 실패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에 집중하려면 내 몸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염증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꼭 깨끗한 레몬수를 골라서 드시는 거를 강조를 항상 드리게 돼요. 이 기준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100% 유기농 레몬. 두 번째는 가열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가능하면 유리병에 담겨있고 이렇게 초록색 정도로 빛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제가 다 정리해두겠습니다. 또 레몬 이야기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레몬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레몬이나 제가 먹고 있는 소금을 항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어떤 거 먹어야 할지. 제가 이거 내돈내산으로 한 2, 3년 정도 먹고 있는 거고 광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을 딱 언급하는 순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란에 공유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계속 디저트 생각이 나고 항상 뭘 먹어도 꼬르륵하고 소화가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몬수를 한번 꼭 곁들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순환이 잘 돌아가줘야 결국에는 살도 잘 빠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호르몬들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양, 수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줘야 해독이 쉬워지고 독소들이 잘 배출이 되고 이 몸이 건강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 체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건강하다라는 기준이 말랐다가 아니라 체지방도 적당히 있고 내 몸에 대사 문제가 없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게 사실 건강한 몸이지 생리불순, 무월경 괜히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고 내가 너무 활기차졌다. 그런데 몸무게가 줄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방은 빠졌는데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몸매가 늘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빠지지 않은 숫자일 수 있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진 신호를 알 수 있는 건 이 내장 지방, 뱃살, 허리둘레가 빠졌는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졌는지, 몸이 가벼워졌는지, 식후에 졸리지 않는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속이 더부룩하진 않은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예쁘게 빠지게 되실 겁니다. 구독해 두시면 같이 계속 시도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어요.